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노무사 1차 대비 경제학 문제풀이를 하려고 해요. 근데 처음에 약간 이론 정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핵심 원샷 1, 2, 3 핵심 이론 정리 그거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공부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분필이 없어가지고.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론을 정리하는데요. 이론 설명을 쫙 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핵심 이론 정리고요.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포인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쓸데없이 확 확장해서 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하긴 뭐하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노무사 초점에 맞춰서 하긴 하지만 이렇게 다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노무사 시험 기출된 기출 문제만 이렇게 좀 잘 횟수가 5개년 해봤자 25문제니까 그렇게 문제가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잘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강의를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안 들으신 분도 있으실지라도 그냥 제가 이렇게 요 이론 정리 몇 개 포인트 정해드리는 거 그것만 이해되시면 따로 뭐 기본 강의까지 수강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할 객관식 경제학 문제는요, 사실은 공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어요. 좀 난이도가 어렵게는 회계사 문제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 문제, 이렇게 된 것도 좀 어려운데, 우리랑은 조금 약간 거리는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중요한 거는 몇 개 풀어드리긴 하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사실 공부를 위해서 잠깐 체크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해요. 그리고 뭐 7급 공무원 문제라든가 아니면 간평이라든가, 사실 뭐 그렇긴 한데 노무사 문제가 좀 제일 쉬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60점만 넘고 뭐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공부는 그래도 한 요 정도까지는 하시긴 해야 돼요. 요거는 이제 몇 개 골라서 풀어보시고 이건 막 시험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 요 정도까지는 사실 좀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노무사 스타일로 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걸 끝난 다음에 제가 우리가 이제 3월, 4월에 이제 종강을 한 다음에 5월 초라든가 4월 말에 그냥 노무사 시험 관련된 5개년간 기출문제 해설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 해설은 뭐 몇 개 오늘 원래 나눠드리려고 프린트물 좀 준비했는데 아직 복사가 안 되는데 요거 이제 한 2011년부터 15년까지 이렇게 1번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는 파트가 있는데 수요 공급, 소비자 선택, 생산자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그거를요 1번서부터 쫙 이렇게 푸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요걸 좀 몇 번 반복해서 정리하시면 되니까 요 해설 나중에 하루에 그냥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25문제니까 1시간에 25개씩 해가지고 한 5시간, 4시간 정도 하면은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정리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다른 시험과 관련해 가지고요. 노무사 경제학은 장점이 뭐냐면 나오는 출제 포인트가 좀 약간 정해져 있어요. 그게 이제 노동과 여가의 선택이라든가 뭐 이제 약간 그런 거에 정해져 있는데 그게 이제 어디에 쓸 거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2차 과목을 어떤 걸 선택하실지 모르겠는데 노동경제학이라고 노경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시험 범위가 약간 공부 분량이 좀 작아요. 그래서 만약에 전공이 경제학이거나 아니면 1차 때 요 경제학을 공부했다거나 그렇게 되면 요 1차 때 나와 있는 주로 타픽이 노동경제니까 주로 이제 노동과 여가의 선택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시험 문제, 그걸 주관식으로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돼요. 이번에 작년이죠. 2차 시험에 노동경제학에 뭐 MRS를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당연히 1차 때 노동경제학을 경제학을 공부했으면 이거는 기본인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1차 때 경작을 안 하고 여기 이제 분량이 작다 해서 수험생들 중에서는 막 뭐 경영 조직이나 뭐 경영 쪽을 하거나 아니면 이쪽을 하거나 이제 선택 과목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학생들은 약간 저 기초가 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나왔을 때 좀 당황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공부를 그냥 이렇게 1차 때 경제학 선택하고 노동 경제학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오히려 약간 더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경영 관련된 과목이나 이런 선택 과목들은 공부할 분량이 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공부하기는 쉬운데 물론 이제 막 암기해서 자기가 그거를 막 뱉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좀 이렇게 글빨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막 확장해서 창의적으로 쓰는 그게 이제 원래 좀 타고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유리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냥 차라리 요게 훨씬 나아요. 요거는 이제 답안지에도 이제 그림 좀 그리고 이렇게 정답만 딱 맞추면 어느 정도 이상의 점수는 주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고득점.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이제 너무 노경에서는 이제 고득점을 많이 하게 되는 거니까 약간 표준 점수제를 도입한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잘만 하시면 경쟁력 있어요. 근데 좀 해보시고 뭐
전혀 나는 도저히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바꾸셔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 경험상 그래요. 막 이랬다 저랬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딱 선택하신 다음에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자, 수업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한 이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좀 풀고 일부 문제는 몇 개는 여러분들한테 셀프로 남겨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는 정리하시고 뭐 궁금하시면 질문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유인물 그거 핵심 정리 가도록 할게요. 자, 거기 가보시면은 우선 포인트별로 123개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토픽을요 123개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모든 경제학 시험에 다 적용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이게 난이도 수준에 따라서 제가 조금씩 정리를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거기 보면 제목이 경제학의 출발점은 희소성에서 출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은 뭡니까? 라고 하면 삶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다루는 거고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한 세상을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다루는 게 경제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행복을 추구하는 건데 이왕이면 행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예요. 그래서 행복을 극대화한다라는 요 선택 전제가 있는데 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인데 매 순간 직면하는 선택이라는 과정에 직면할 때요. 어떤 선택을 할 때 과연 행복한 선택이 될 것인가 요걸 따르는 거예요. 근데 선택이라는 문제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요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고 C라는 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A를 만약에 선택했다라고 하면 다른 것들은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선택을 하게 되면은요. 얘네들은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에덴 동산에 사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어떤 걸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희생, 포기라는 게 발생하는데 이 포기가 사실은 우리는 비용을 치른다 해서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경제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매 순간 직면하는 선택을 잘하자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어떤 걸 선택하게 되면 다른 거에 따른 선택을 못한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런 선택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 같이 풍족한 세상에 산다라고 하면 선택이라는 문제에 직면할 필요가 없을 텐데요. 사실 이게 희소성이라는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요 기회비용 선택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제학이 처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회비용 선택 제목이 그렇게 담겨져 있네요. 자, 1번에 보세요. 희소성과 선택에 보시면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러나 제한된 경제적 자원 그래서 우리가 선택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밑에 항상 요즘 시험 문제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요 기회비용을 구하세요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포기해야 되는 다른 선택 대안들 중에서 이걸 한꺼번에 동시에 다 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가장 안타까운 거 있잖아요. 내가 A를 선택했는데 B가 제일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럼 이 B 같은 거 가장 마음이 안타까운 걸 이거를 우리가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해요. 이것도 이제 뒤에 기출문제 몇 개를 좀 풀어보시면서 정리하시는 게 좀 더 나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매몰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글쎄요, 여러분도 이제 노무사 시험을 공부할까 말 것인가 이렇게 앞으로 더 선택하기도 하고 이미 발을 들여놨는데 발을 들여놨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의사결정을 낼 때는 미래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지나간 거는 이제 다 잊어버리셔야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엎질러진 물처럼 잃어버려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지나간 이미 지출된 지나가 버린 것은 의사결정에 포함시키지 않는 거기 보시면 회수가 더 이상 불가능한 그것을 가라앉았다 해서 썬코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에서 고려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요. 엎질러진 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만 살짝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기회비용이 우리의 토픽이에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생산가능 곡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기회비용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는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회비용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기회비용은요. 우리가 이제 예산선에서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X가 만약에 사과고요. Y가 만약에 뭐 배라고 할게요. 그럼 예산선 이렇게 우화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예산선이라는 것은 예산집합 이걸 기회집합이라고 해요. 또는 기회집합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예산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구니에다가 소득이 제한돼 있어요.
바구니에다가 사과랑 배를 우리가 담아내려고 할 텐데 그건 이제 소비자 이론에서 다시 한번 하긴 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바구니에다가 내가 돈이 1,000원만 갖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어떤 거를 더 이렇게 담아내려고 한다라고 하면 다른 거 하나를 덜어내야 되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과를 한 개 더 내가 바구니에 담으려고 하면 배를 덜어내야 되겠죠? 뭐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보게 될 것처럼 예산선이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선택과 관련된 그래서 X제를 하나 더 내가 생산하려고 하면 Y제를 포기해야 되는데 얼마나 포기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게 그래서 우리는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는 이제 개인과 관련된 선택이고요. 경제 전체와 관련된 선택이 있어요. 이게 X제가 있고 Y제가 있으면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표현을 할 텐데요. 이것을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노동과 자본을 가지고 최대한 생산 가능한 영역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PPC라고 얘기해요. P는 프로덕트고요. 파서빌리티 커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우하형은 직선으로 그려도 상관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시각을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많이 그려요. 원점에 대해서 이게 오목하다. 원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위에 거랑 차이점 뭐냐면 이것은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면 X제를 하나 더 만약에 생산하기 위해서 Y제를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해야 되는 Y제 수량이 이만큼인 거예요. X제를 하나 더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Y제가 점차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거를 하나 더 생산하려고 하면 반드시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경작이라고 하고요. 이게 뭐 노동법이라고 합시다. 나중에.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경제학 점수를 더 올리려고 그러면 노동법이나 다른 기타 과목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점수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 대가를 그만큼 치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차이점은 뭐예요? 여기서는요. X제를 더 담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Y제가요. 결합 비율이라고 할까? 기회비용이 일정하다는 특성이 있네요. 이 경우는 예산선이요. 우하형하는 직선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기회비용이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 가능 곡선 요거는 사실 저 미시경제 뒤에 나오는 건데 미리 기회비용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살짝 보긴 하는 건데요. 이거는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요거는 기회비용이 여기서 말하는 기회비용 할 때는 언제나 경작에서 그래프는요. X축에 나와 있는 수평축이 언제나 관심사예요. 이게 이제 관심사라는 거 잘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얘기는 아무 얘기 안 하면 당연히 X제에 대한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기회비용이 점차 기울기가 가팔라지잖아요. 그래서 체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이제 그래프로 살짝 표현을 한 것이고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만약에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 할게요. X제가 있고 Y제가 있는데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이 생겼다 할게요.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볼록하게 되면은요. 이런 경우에는 자 X축에 나와 있는 경제학 점수를 만약에 내가 10점 올리기 위해서는 아니면 1점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사실 눈곱만큼 증가시키면 그러면 Y제로 표현한 노동법 점수를 이만큼 포기해야 되는데 점차 경제학 점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Y제 수량이 점차 작아지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간단하게 심플하게 표현하게 되면은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요거는 기회비용이 점차 작아지는 거죠. 예, 작아진다 해서 체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는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문제도 나오긴 하지만 이 생산 가능 곡선과 연결시켜 가지고 물어보는 게 첫 번째 1번으로 많이 나오니까 그거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생산 가능 곡선에 보면 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노동과 자본을 가지고요. 최대한 생산 가능한 영역을 나타내는 거니까 XY라고 하면 이렇게 끝에 요 위에 있는 게 전혀 낭비가 없는 효율적인 점들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 보시면 가장 효율적이다, 최대로 그런 표현 나와 있어요. 맥시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만약에 경작을 공부했는데 여기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경작이 90점인데요. 그럼 뭐 노동법 점수가 이제 빵점 되는 경우가 바로 요점이 되겠죠. 그래서 90과 빵점.
이건 좀 너무했네. 그래서 나는 요 점을 선택했다 합시다. A점이 아니라 B점을 선택했으면 B점 같은 경우에는 경작의 점수가 뭐 70점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점수가 뭐 40점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게 70과 40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지금 시간과 노동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점수를 나타내는 게 이 점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점을 선택했다 C점이다라고 하면 C점은 이렇게 할게요. 이게 70점 받았는데 노동법 점수가 20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C점 같은 경우에는 생산 가능 곡선 안쪽에 있는데 낭비가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왜요? 가만히 보면 C점에서 만약에 경작을 70점 받았으면 더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하면은 이렇게 노동법 점수를 더 많이 받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갈 수가 있네요. 이렇게 더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니까 낭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경작에서는 낭비가 있다라는 것을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간단해요. 효율적이다라는 것은 주어진 어떤 여건 하에서 점수를 극대화하는 것 또는 똑같은 목적을 달성할 때 비용을 극소화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낭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보시면 독점 같은 경우가 왜 낭비가 있습니까? 왜 비효율적입니까? 하면 낭비가 있으니까 우리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 우선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거기 표현을 좀 간단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x제를 하나 눈곱만큼 증가시킬 때 멀리서 볼 수 있게 그리려고 여기서 이제 델타 x 이렇게 좀 크게 나타낸 건데 한계라는 말을 경작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한계라는 것은 x제를 한 단위 더 추가적으로 증가시켰을 때 그러니까 한계니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래서 x제를 한 개 추가적으로 증가시켰을 때 공짜가 없으니까 y제를 얼마나 덜어내야 됩니까? 요 교환 비율을 우리가 한계 변환율 이렇게 쓰게 되겠고요. 이렇게 표현은 한계 변환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 한계 변환율을요, 쉽게 얘기하면 x제를 한 단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y제를 얼마나 포기해야 되는가 기회비용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사는 이게 언제나 관심사가 분자가 x가 분자에 있다라는 거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x제 한계 비용 이건데 기준을 잡는 게 바로 뭐냐면 기준이 y제가 바로 그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y제에 대한 한계 비용 이렇게 나타내고요. 이걸 뭔가 한마디로 표현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MRT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첨자 XY 이렇게도 보시고요. 그래서 MRS라는 거 좀 하시게 되면 좀 더 익숙하게 되시긴 할 텐데 우선은 이 정도로만 정리하세요. 여기다 슬래시 거서요. 여기 X가 여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분자에 X가 이렇게 연결돼 있다. 그래서 MRT XY 하면은 이거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면 Y를 기준으로 했을 때 X에 대한 한계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이제 사실 이렇게 x에 대한 한계 비용과 이거랑 같은 말로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x제만 있을 때 비용을 나타낸 것이고 이거는 이제 x, y 있을 때 두 개 이상 있을 때 비율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분자에 초점 맞추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세요. 아이고. 나중에 MRT가 커진다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진다 이 얘기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y를 기준으로 했을 때 x에 대한 한계 비용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는 똑같은 말은 아니에요. 근데 좀 직관적으로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 MRT가 커졌다? 아, 그러면 x를 더 생산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발생했구나.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거는 이제 빨리빨리 생각하기 위한 연습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요 생산 가능 곡선도 자주 나오니까 좀 보시고 다음에 이제 생산 가능 곡선 상의 이동과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랑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것은 효율적인 생산점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주어져 있는 노동과 자본을 가지고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밖으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요게 이렇게요. x와 y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 이걸 이제 PPC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생산 가능 곡선에 밖으로 이동하는 게 우리가 뭔가 경제가 성장했다 뭐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이동하는 요인이 있네요. 기술 진보요.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이제 갑자기 IQ가 좋아지거나 머리가 좋아지거나 체력이 좋아지게 되면 똑같은 노동과 자본을 시간을 투자해서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거가 그거고요. 다음 기술 진보가 이제 경제 성장인데 교육 수준이 향상되면 이것도 이제 경제 성장이 연결되니까 기술 진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나와 있는 X와 YJ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하면 전부 다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인구 증가라든가 천연자원 발견, 뭐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 다 같은 말이니까요. 좀 보시고요.
가끔 이제 요게 물어봐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랑 아니면 여기 안쪽에 이제 비율적인 점이잖아요. 저기 보시면 C점인데 이렇게 이동하는 거.